당의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 처음부터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흩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합시다. 사직생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새누리당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 드리고. 이 BGM이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뮤직이 굉장히 장중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어쨌든 정우택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본인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예상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심 자체가 지금 이제 친박 지도부 또 강성 친박계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도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결국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비박계 주자인 나경원 의원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하고도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민심하고도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한마디로 그 결과가 정우택 당선자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일종의 민심의 역주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정우택 의원 자체는 굉장히 개파색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였고 개파색도 경험도 였고 하기 많고, 때문에 예. 이 지금 주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우택 의원을 밀었던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예. 지금 내세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늘 또 조사해 보면 지금 15%인가 13%까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우리가 그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예, 말씀하셔서 예,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닥권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거의 뭐 지금 예. 몇 주째 5%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마음속에 대통령도 탄핵했지만 여당도 탄핵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이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완전히 당 해체에 가까운 이런 리모델링, 황골 탈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재기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전혀 책임을 져야 될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예. 갖고 간다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면 예. 민심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거고 무엇보다도 예.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열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야당은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우택 의원은 따지고 본다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민련 소속이었고. 공동 정권 때 그러니까 자민련 이게 목소로 해양수사부 장관하셨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정우택 의원을 내세운 걸 보고 친박계가 약간 화해 모드 내지는 친박과 비박과의 타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되는 걸 가정을 하고 저렇게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들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 분석들도 좀 있었는데 그 직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서로 막 거의 뭐 오적팔적이니 뭐 굉장히 거의 뭐 좋지 않은 말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루비콘강을 건넜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아까 사직성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예. 결사항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다른 거 보러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들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책임 이런 걸 따질 그럴 소재가 없는 거죠. 근데 비대위원장도 이제 앞으로 뽑게 되는 다음 주죠. 그렇죠. 21일 날 지금 근데 그게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공포면은- 소집하게 되면 전국위원회 한 800명에서 한 1000명까지. 근데 친박계가 압도적으로 그 지금 압도적으로 많죠. 다수인데 예. 오늘 정우택 그 원내대표, 이제는 원내대표죠. 이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박계나 아니면 중립 성향의 그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비박계가 추천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추천하면 받아줄 거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과연 그까지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그 친박계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포장만 된 그런 그 중립 성향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과연 비박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예. 지금 완전 내전 상태였잖아요. 예. 내전 상태였다가 지금 도로 친박당이 된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정도로 정우택 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참 국민의 민심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친박이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전투에는 이기고 나중에 큰 전쟁에서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런 걱정까지 드는데 이 시기에 다시 친박이 자리를 잡고 그래도 비박은 당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예. 뭘까? 저는 그 답은 금고에 있다고 봅니다. 돈 당비, 문제다. 네, 국고지원금 이런 예. 문제 때문에. 예.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친박은 보면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친박이 잡는다고 하면 과연 이게 새누리당을 위해서 좋은 걸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가 좀 예. 떠오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한자 단어가 알지자래요. 알지자.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새누리당이 너무 앞에 것만 알고 아하. 멀리를 알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정현 대표도 오늘 사퇴를 하고 지도부도 총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오늘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사실 뭐 21일 날 사퇴하려고 했지만 오늘 아마 이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되는 예. 거 보고 아마 친박계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발 뻗고 자도서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물러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해운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친박계들이 하는 정치가 좀비 정치다. 좀비 정치. 왜 무슨 이야기냐면 좀비가 죽었지만 계속 살아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이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그런 괴물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친박계는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치를 완전히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당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좀비 정치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주류들이 좀 약간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사실 이번 주 초에 이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이야기를 시사하면서 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비박계에서 발목을 잡았거든요. 예. 아 이번 금요일 날 원내대표 경선은 보고 가자.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번에 졌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분당을 위해서 당을 뛰쳐나갈 경우는 선거에 줬으니까 나가지 않느냐. 정치적 명분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근데 이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또 지면 또 더 그러니까 약해지는 지금 거 오늘 유승민 아니에요?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대위원장 결과를 보고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해 좀비 정치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비박이 묶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분당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붕에서 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